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네, 오늘 장 코스피가 207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집트 사태 여파가 컸었던 설 연휴 직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코스닥은요, 보합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 530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 코스닥은 531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그동안 여러분들 남상덕 전문가님, 전투개미님 다시 보고 싶다고 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함께 해주시게 됐습니다. 남상덕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외국인과 기관도 사주질 않았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확대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옵션 만기일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시황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목요일 날이죠. 옵션 만기일이고요. 금요일 날에 금리 발표가 있는데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저께는 강하게 상승 출발했다가 주저앉았고요. 오늘은 장 내내 지지부진한 그러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조선주들이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지수로 본다라면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었지만 그렇지만은 코스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테마주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짙은 관망세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외에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해서 관망하는 장이 이어졌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상승 추세가 조금 꺾인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인지 이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될 것인지 내일장 전망 들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는 이 투자 심리가 지금 얼어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전강 후 약의 약세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장세 속에서 거래소로 본다면 21선은 거래소로 보면은 2090포인트 정도거든요. 2090포인트를 지속 좀 하향 이탈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정체되는 그리고 조정을 보이는 오늘 조선주와 같이 그동안 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익 실현의 매물에 의해서 좀 급락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은 좀 제한되는 반면에 어떤 코스닥의 어떤 중형주 그리고 거래소의 중형주 이런 중소형주들의 순환매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어떤 장세는 당분간은 중소형주들의 빠른 어떤 단기 매매, 순환매 사이클에 맞춰서 매매하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형주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소형주 중심으로 단기 매매가 유효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상덕 전문가님의 전투개미의 보조지표 쉽게 활용하기가 이어집니다. 산전수전 이순신 장군의 전투지혜, 치밀한 가치 분석, 핵심 포트 고농도 압축, 반드시 생전고를 울린다. 전투개미의 보조지표 쉽게 활용하기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투개미의 보조지표 쉽게 활용하기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그 방법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강의 모두 듣고 난 이후부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여전히 열려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요. 저희 샘플러스 와글와글 게시판도 활짝 열어놨거든요. 게시판 이용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고요. 문자와 지금 신청은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해서요.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출연하신 남성덕 전문가님을 비롯해서 내려오라는 주식시장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거든요. 시간대별로 무료 방송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전투개미의 보조지표 쉽게 활용하기 본격적인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울질 매매 기법 열띤 강의를 펼쳐주셨는데요. 오늘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대가 됩니다. 자,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기법인데요.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배울 때 가장 처음부터 배우는 그런 단계 초보의 영역인데요. 그러나
대부분 그 5일 이동평균선이라든가 뭐 20일 이동평균선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만은 증권사에서 이제 기본 세팅되어 있는 게 5일 이동평균선부터 해서 뭐 241선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잘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생각해서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는 매수, 데드 크로스는 매도 이렇게 배우는데요. 실전에서 이제 대입을 하다 보면은 매수, 매도 타이밍이 느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이제 3일선을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3일선을 이용을 해서 5일선과 21선 매매의 어떤 판단에서 좀 느린 부분을 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투개미님 그렇다면 보조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칠판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그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냥 배우게 되면은 5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90일 이동평균선, 각각의 다 의미가 있는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즉,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매수 시점이라고 이제 배우게 되죠.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그린 선을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적용을 하자라면 주가의 움직임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 시점은 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은 이 데드 크로스가 나는 시점을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실전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어느 종목을 관심 있어서 지켜보다가 보면 골든 크로스까지 올라오는 기간 동안 보면 대략 5%에서 막 10% 정도 오르고 나서야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또 매도 시점까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5%에서 10% 정도 내려온 다음에 매도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발 좀 빨랐으면 매수하기 쉬웠을 것이고 한 발 좀 빨리 매도했으면 수익이 좀 많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발 늦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점을 좀 보완을 해본다라고 한다라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5일 이동평균선은 일주일 동안에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즉 5일 동안의 종가를 다 플러스해서 나누기 5를 했을 때 5일 이동평균선의 값이 나오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은 마찬가지겠죠. 20일 동안의 종가를 다 플러스해서 나누기 20을 하면 20일 이동평균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한 달간의 평균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어떤 평균 단가를 일주일 동안의 단가가 치고 올라갈 때는 매수라고 하는 것이고, 매수로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일주일 동안 매매한 단가가 21선, 즉 한 달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하향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되죠. 이게 심리가 5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은 호전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한 달 동안에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하향할 때에는 상당히 그 수급적으로 불균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단점은 좀 느리다라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좀 빠르게 우리가 타임을 잡는다라면, 자, 한 달짜리 이동평균선을 지금 21선이라고 했고요. 일주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을 5일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의 그러면은 3일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세팅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 다 증권사에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넣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주일은 5일이니까 5일의 반은 2.5일이겠죠. 근데 2.5일을 세팅을 못 합니다. 하루의 종가를 우리가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2.5일을 못 넣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3일선 아니면 2일선을 넣어야 되는데 2일 이동평균선, 이틀 동안의 이동평균선을 넣게 되면 상당히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2일 이동평균선보다는 3일 이동평균선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일 이동평균선을 넣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미리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이 앞쪽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가
이 시점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실전 차트를 보면서 샘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 구간이 대략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3일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가 매수 시점이라고 해서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보다 빠르게 대략 가격적으로 본다라면 5%에서 10% 그 이상 차이 나는 가격에서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고점에서는 이 5일 이동평균선보다 20일 데드크로스 났을 때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선을 하향할 때보다 대략 이때 기간도 3일 또는 뭐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 가격 면에서도 5%에서 10% 정도가 대부분 나타나게 되고요. 10% 이상의 차이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일 이동평균선을 대입을 해서 넣었을 때에는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쓸 때보다 어떤 기간적인 면에서도 빠르게 매수할 수 있고 가격도 싼 구간에서 할 수가 있고요. 매도할 때는 반면에 빠른 3일에서 5일 정도 안에서 더 빨리 매도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이 빠른 매도 시점과 더불어서 이 고점, 그러니까 이 5일 이동평균선보다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할 때보다 더 높은 점에서 팔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드린 이 부분은 실전 차트를 보면서 샘플 차트를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 지표 중에서도 이 주가의 방향 그리고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매매 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젠 실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강의 내용들이요. 종목에 직접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5개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론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전적으로 보면서 내가 몸소 느껴야지만 실천에 옮길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그 샘플 종목은 시노패스입니다. 시노패스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10월 달에서부터 이 급등했던 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매수 시점은 5일 이동평균선, 지금 녹색 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고요. 빨간색 선이 3일 이동평균선, 까만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매수 시점은 비슷하게 가격권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매도할 수 있는 권에서 보면 이 빨간색이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할 때 데드크로스죠. 시점을 보게 되면은 11월 달에 고점 부분에서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초적으로 배웠듯이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할 때 매도하게 되면 가격권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녹색 선이 까만색 선, 그러니까 5일선이 20일선을 하향 이탈할 때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3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5일 이동평균선과 접목을 시켰을 때 대략 5,800원에 매도를 할 수 있었다라면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할 때 매도하게 되면 5,150원에 매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의 차이 대략 10% 정도의 가격 차이를 느끼니까 이 부분이 3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매매하는 것과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매매하는 거는 상당히 어떤 시점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상당히 다른 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전기의 차트를 보면서 또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삼성전기를 12월 달과 1월 달 요때 보게 되면 자, 11월 달에도 보게 되면요. 11월 달도 보게 되면 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어떤 그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데드 크로스 날 때는 거진 본전에 파는 격이 되죠. 본전에 파는 가격이 되어버리는데 반면에 3일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할 때 매도한다라면은 대략 5%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달, 이건 봤군요. 12월 달에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매도 시점이 좀 빠르게 나타나니까 대략 13만원 정도의 매도를 할 수 있었다라면 3일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할 때 13만원에 매도할 수 있다라면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할 때 보면 대략 12만 5천원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빠른 매매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파트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의 차트 흐름, 대략, 1월달, 2월달의 그 흐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네, 11월 달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흐름을 보게 되면, 이 10월 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때 이제 매수 시점,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내고서 올라갈 때 시점을 보게 되면은, 가격으로 보면은, 16,500원 정도의 흐름에서 매수 시점이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이 지켜보다가 장대 한복 나오고 나서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근데 5일 이동평균선을 3일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할 때에는 그 가격, 장대 한봉이 나오기 전에 이미 골든크로스 매수점이 발생을 하니까 매수하고 나서 장대 한봉이 나오는 거하고 장대 한봉이 나온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매도 시점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시점을 보게 되면은요, 1월 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녹색 선, 5일선이 21선, 까만색 선이죠. 5일선이 21선을 하향 이탈할 때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략 22,600원, 700원 정도에서 가격이, 매도 가격이 나오는 신호가 나왔는데요. 그렇지만은 3일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할 때 보면 가격이 좀 더 높은 가격, 그리고 빠른 매도 시점을 보이죠. 그러니까 가격부에서 보면은 23,500원 정도의 미리 매도 시점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매매할 때 보면은 한 템포 늦었다. 매도하려고 했는데 그냥 미끌려서 매도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한 1차 매도 신호가 나오고요. 3일선이 5일선 이탈할 때 한 번 매도 신호가 나오고, 이 부분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놓쳤다라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할 때 매도 시점을 놓치진 않겠죠. 그러니까 두 번 다 놓치는 경우는 드문 경우니까는요. 그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 번만 매매 신호가 나오는 것이냐, 두 번, 내가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두 번 매매 신호가 나오냐, 그리고 두 번째보다는 아무래도 좀 빠른 매매 타이밍, 매수나 매도나 빠른 타이밍을 원하는 분에게 좀 적합한 매매 방법이니까는요, 좋은 하나의 매매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차트를 보겠는데요. 네. 다음 종목은 YG 파워입니다. YG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달에 무료 방송을 하면서, 인터넷 무료 방송을 하면서, 전투개미의 비장의 카드라고 했던 그 종목이었는데요. 네. 4주간 상한가가 계속 나오면서, 일주일간 상한가가 4번 나오면서 일주일간 60%의 급등이 나왔던 그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도 보면은요, 몇 프로가 올라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매 시점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그리고 3일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을 돌파할 때 같은 시점이 발생됐습니다. 같은 시점이 발생됐는데요. 매수를 그렇다라면은 1,300원 정도 라인, 1,400원 정도 라인의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다만 3일 이동평균을 썼을 때와 5일, 20일 썼을 때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자, 먼저 이 데드크로스 났을 때요. 그러니까 3일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내는 하향 이탈할 때 매도 시점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기다리다 보면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수익률이 60%의 수익이 10%의 수익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일 이동평균을 썼을 때에는 아주 최고점에는 못 팔지만 대략 50% 또는 45% 정도에서의 수익을 내고 나온 다음에,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지 않는 것을 재확인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지가 되는 것을 본다라면 이 앞전에 많은 수익을 내고서 팔았으니까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되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즉, 수익을 내고 나서 많이 하락한 다음에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3일선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결정을 짓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샘플 차트요. 슈넬 생명과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넬 생명과학을 보면은 제가 제가 작년 12월 27일 날 방송에 나와서 발굴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저울질 매매 기법으로 발굴을 해드렸던 그 종목이었는데요. 12월 27일이라고 한다면 대략 한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이 매수 사인을 드린,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나서 대략 30%의 상승세가 나와줬는데요. 보시면은, 자, 매수를 그러면 언제 하느냐? 빨리 하는 것만 좋은 거냐? 아니면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냐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1월 달에 보면은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골든크로스가 나고, 그러니까 3일 이동평균선이나 5일 이동평균선 같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지만은 매도 시점을 보게 되면 오늘
바로 오늘이네요. 오늘 좀 급락이 나오면서 이미 3일선과 5일선은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 14%의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은 대략 3% 또는 5% 정도 빠졌을 때 2,250원 정도가 나왔을 때 이미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가 있는 부분으로 빠른 매매 타이밍을 샘플로 하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5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아직까지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급락이 나오더라도 뭐 하가 나오던 13%의 급락이 나오던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매도의 시그널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3일선을 쓰게 되면은 이런 급락 속에서도 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생기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 미리 앞전에 팔았으니까 다시 재매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샘플 차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일선과 5일선을 활용한 매매 기법 모두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요, 실전에서 반복해서 활용해 보시면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이어서 관련한 관심 종목들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돌아오신 첫 시간이라서요, 많은 종목들을 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린 어떤 매매 기법을 통해서 한 7가지 종목을 제가 발굴해 왔는데요. 한번 순서대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퍼스텍인데요. 자, 퍼스텍 종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까만색 선이 21선이라고 그랬죠. 녹색 선이 5일선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 3일선이고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 선이 녹색 선을 골든크로스 냈죠. 즉, 3일선이 5일선을 골든크로스 내면서 어저께 한 4.2% 정도 상승세가 나왔고 오늘 한 2.3% 정도 밀려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골든크로스 낸 다음에 3일선이 5일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매수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략 2,850원 고점 부분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2,850원 상향 돌파하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자, 매수 타이밍은 가격을 보면 2,750원에서 매수, 2,750원과 2,700원 정도에서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매 라인은 2,6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그저께 매수 타이밍이 나왔지만 어저께 양봉이 나오면서 좀 더 상승의 흐름을 확인시켜주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테스 종목이거든요. 테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테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쌍바닥의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보면은 3일선이 5일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양봉의 흐름이 2번 연속 나오면서 대략 10% 정도 상승한 다음에 어제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데드크로스가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의 매수 가격은요, 19,000원에서 18,500원 사이에서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1,000원. 그러니까 21,000원이면 1월 달에 위 꼬리가 길게 나왔던 그 중심값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매 라인은 17,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LMS 종목인데요. LMS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MS 종목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이틀 전에 3일선이 5일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25,000원 정도, 그러니까 24,000원 정도의 21선이 있으면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단기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 3일선이 5일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매수의 시그널로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MS의 매수 단가는 20,000원에서 대략 19,500원 매수 가격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1선을 상향 돌파할 때에는 대략 21,500원, 그러니까 1월 달의 고점 라인이죠. 21,500원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1,5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매 라인은 18,700원, 그러니까 저점 라인이거든요. 1월 달 저점 라인 18,7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은 동양기전인데요.
동양기전 보시게 되면, 자, 동양기전도 보시면 어저께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그 5일 이동평균선, 20이동평균선을 본다라면 이 앞전에 매수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1월 달에 매수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매수를 하려면은 5일 이동평균선, 20이동평균선 그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3일 이동평균선 썼을 때 오르고 나서도 타이밍을 좀 매수나 매도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양 기전의 매수 단가는요, 14,000원. 그러니까 좀 더 내려와서 매수. 그러니까 오늘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뭐 올라갈 때 매수보다는 14,000원에서 13,500원 매수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라인은 13,000원 라인.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 저점 라인을 손절매 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3,000원. 죄송합니다. 목표가는 15,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1월달에 고점 15,5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12월 달에 발굴을 해드려서 대략 16%의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게 되면 3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이 어저께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자, 5일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녹색선이죠. 5일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좀 완만한 어떤 그 평평한 모습이 나온다라면 빨간색 선인 3일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강하게 쌍바닥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만 보면 완만한 움직임이라고 본다라면 3일 이동평균선은 좀 더 이 쌍바닥의 흐름을 좀 진하게 나타나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3일 이동평균선 보시는 분들은 쌍바닥의 어떤 모습도 한번 확인을 하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우선 골든크로스 났으니까 매수 타이밍은 4,000원, 그리고 4,000원에서 3,8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970원에 끝났으니까는요, 편하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4,200원. 다시 한번 작년 12월 달에 목표가 4,200원 잡아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4,200원 목표가 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매는 3,700원 라인, 즉 1월 달에 저점 라인을 손절매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종목 남아있는데요. 웅진 에너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진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어저께 역시 3일선이 5일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5일선에서는 볼 수 없는 이 3일선에서는 쌍바닥의 모습, 좀 더 길게 보면 삼중바닥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중바닥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저께 이제 21선을 살짝 상향 돌파했다가 오늘은 21선을 약간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21선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21선을 시세가 21선을 안착한다라면 좋은 주가의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는요, 19,000원. 그러니까 오늘 18,700원에 마감했으니까 뭐 차분하게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죠. 19,000원에서 18,000원을 매수 단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매 라인은 17,500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저점 라인을 손절매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웅진에너지는 2만원까지 뭐 무난한 상승, 그러니까 21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2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만원은 1월달 고점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흥하해운인데요. 흥하해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강의했을 때 배웠듯이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이 고점에서의 매도를 못하고 시세를 다 놓쳐버리고 뒤늦게 와서 매도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3일선이 5일선을 하향 이탈할 때 매도 시점을 잡았다라면 이 앞전에서 좀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이렇게 나왔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게 장점이랑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오늘 3일선이 5일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다시 매수 시점이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보면은요, 1230원에서 1150원 매수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350원. 그러니까 3일선이 5일선을 데드크로스 났을 때보다 약간 높은 가격 13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라인은
그 밑에 다중바닥의 저점 라인인데요. 1,100원으로 손절매 라인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투개미님의 관심 종목 무려 7종목이었습니다. 모두 알아봤고요. 이젠 여러분들께서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은 아직 활짝 열려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샘플러스에서 와글와글 게시판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글와글 게시판을 우선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대로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신 아시아나항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YJB5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을 매수하셨고요. 11,100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20% 비중 갖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매도 시점 방금 그 설명드린 대로 3일선, 5일선 쓰면은 저한테 안 물어봐도 이제 매도 시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분은 3일선과 5일선을 이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의 빠른 매매 시점을 잡는 거니까 중기적인 타겟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매도 매수점을 잡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12월 달에도 한번 상담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냥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작년 12월 달에 대략 주가가 9,500원, 만원에 있었는데 이제 12,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550원에 마감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13,000원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유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도 좀 부담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고 뭐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그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서 또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하고는 크게 상관을 안 해도 되는데요. 다만 여행객 수의 어떤 그 증가라든가 또 이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의 어떤 화물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직까지도 그 수익이 나는 구간, 그리고 20% 정도의 매수를 해 놓으신 상황이기 때문에요. 큰 부담 없이 일단은 13,000원대까지는 가져가신 다음에 그 후에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도를 서두르시기보단 차분하게 13,000원대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아이디 현미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토를요, 7,46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인데요. 작년 11월에 매수해서 올해 1월 말에 절반을 이익 실현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10%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 매수가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아토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그룹과 뭐 LG그룹이 반도체 쪽이라든가 뭐 LCD 쪽 장비를 계속 이제 투자를 하니까 아토는 계속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만 최근에 많이 올라온 장비 업체들, IT 장비 업체들이 많이 올라오고 나서 좀 조절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이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 아토의 흐름을 보면 이 쌍고점을 좀 인식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 쌍고점을 보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쌍바닥을 인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쌍고점을 볼 수도 있고 쌍바닥을 볼 수도 있겠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계속 하락하기보다는 많이 상승하고 나서 조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나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쌍바닥을 인식하시면서 상승으로 인식을 하시고요. 이 앞전에 뭐 10% 매도를 하셨으니까 다시 10% 정도는 재매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지금 정도의 매수 시점보다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3일선이 5일선을 상향 돌파할 때 좀 확인 매수 들어가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서두르지 마시고요. 지금 조정을 보이면서 오늘은 좀 꼬리 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측보다는 확인하신 다음에 매매하셔도 5일 이동평균선보다 5일, 20일 골든크로스보다 3일과 5일 골든크로스가 더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때 매매해도 늦지 않으시니까 조금 더 보시고 있다가 3일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재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토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지금 뭐 10,000원대 올라가고 나서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역시 한 13,000원, 12,000원까지도 무난하게 상승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실적이 좋은 그리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와글와글 게시판이 아니라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신 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484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MS 오토텍을요, 매수가 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0%입니다.
네, 매수 단가가 얼마나 가셨죠? 매수가가 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40%입니다. 네, 7,000원이면은 지금 좀 손실이 한 7% 정도 날 것 7%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것 같고요. 40% 매수하셨으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추격 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드릴지 참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그냥 매도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고요. 또 반등을 기다리자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셔야 되거든요. 비중이 많은 거 일단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리스크 관리 안 하셨다는 게 좀 단점, 잘못하신 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놔두면은 질질질 흘러내려서 6,000원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락해버리면 대응하기 상당히 힘들죠. 다만 6,000원권이 오면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40%의 비중을 전량대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만은 반등을 좀 기다려서 6,500원 위에, 그러니까 대략 7,000원, 본전에 오시기 전에 한 6,700원 정도가 되면 그때에서 한 50%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20%만 보유하셔서 한 7,300원 정도 왔을 때 매도하게 되면 아마 앞전에 좀 손실 난 거 좀 매도한 거, 그리고 수익 나서 매도한 거 좀 더 합산하면 대략 조금의 수익이거나 아마 본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리스크를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273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태형건설을 5,3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40%입니다. 장기로 보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김해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5,350원이면은 약간의 손실이 좀 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오늘 제가 여기 방송국에 오면서 뉴스를 듣고 왔는데, 건설업에 이제 좋은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래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번 달 또 말에 DTI라고 그러죠. 그 완화에 대한 또 호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주들은 중기적으로 보면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횡보를 하거나 횡보를 한 다음에 좀 하락을 하는 태양건설의 흐름같이 좀 조정받는 흐름이 있거나 아니면 현대건설처럼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대략 보면은 대형건설사들, 해외 수주가 있는 대형건설사들은 좀 상승을 한 반면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좀 하락을 좀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주택 가격에 대한 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면은 지금에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주택 가격이 좀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월 말에 호재 나올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추격 매도하기보다는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이 건설주들은 또 한 번 움직이면 또 강하게 움직이는 또 성격이 나오거든요. 대략 반등이 나오면 6,0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당장 보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매도하시기보다는 반등을 기다리셔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져서요. 좀 반등을 기다리셔서 6,000원 정도 오면 그때 좀 매도를 해보시고 나서 어떤 해외 수주가 있는 건설주가 좋을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어떤 주택 시장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설사가 좋을지를 판단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매매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064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디지텍 시스템을 21,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0%입니다. 매도가와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컴백 환영한다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디지텍 시스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 터치 스크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산업이 전망이 좋다 보니까. 다만, 이 많은 업체가 좀 참여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작년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최근에 태블릿 PC라든가 아니면은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전망이 또 밝아지면서 다시 상승을 한 다음에 24,000원, 그러니까 24,000원이면은 11월 달에 고점에서 이 고점이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또 고점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즉, 1월 달에 고점이 11월 달에 고점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는 모습인데, 사실 이것은 디지텍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증시 상황 자체가 좀 빠지는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이 좀 자연스럽게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2만원권에서는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 바닥은 일단 찾아놓은 상황이거든요. 2만원에서 단기 바닥은 찾아놓은 상황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갈 것이냐 다시 한번 변곡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보다는
다시 한번 24,000원, 즉 1월 달의 고점, 11월 달의 고점이거든요. 그때까지 24,000원까지 한번 기다리셨다가 24,000원이 또 돌파가 좀 밋밋해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현금화 하시고요. 수익을 좀 내보시고 그 다음에 24,000원도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24,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말씀드린 대로 강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4,000원에서 더 위로 대략 27,000원까지 한번 봐보시고 24,000원 돌파가 밋밋하다라고 하면 24,000원 정도에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셨던 아이디 현미밤님께서요, 아토 상담해드렸었죠. 현미밤님께서 상담 감사드린다고 다시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예, 현미밤님 아이디도 예쁘시고요. 마음도 예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문자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대한항공을 보내주셨는데요. 60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한항공 7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1월에 여객 수송량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고 항공주에 호재가 있습니다. 네, 항공주는 뭐 여행주도 그렇고요. 항공주도 그렇고 뭐 중기적으로 계속 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작년에 좀 지지부진했던 이런 모습들이 나온 다음에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나온 다음에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그래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다가 약간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때 고점에서 저항받고 다시 눌렸다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또 강세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런 그 항공주를 선택하시는 분이면 좀 단기로 보시기보다는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지루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이 지루한 구간이 돌파가 되면 좋은 수익이 또 보답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작년 그 6월달, 7월달 고점 라인이 85,000원이니까요. 이 85,000원 돌파협을 좀 보면서 추후에 좀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지금은 73,400원에 오늘 마감을 했거든요. 약간 밀려있는 모습이 합니다만, 다시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반등이 나오면은 85,000원까지 무난한 상승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85,000원까지는 가지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8248님께서 보내주신 STX 조선해양 살펴보겠습니다. 2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인데요. 단기 대응법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조선주 요새 조정이 조금 생각보다는 깊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아직은 수익권에 있으십니다. 네, STS 조선해양이 맞나요? 예. STS 조선, 오늘 그 조선주들이 다 급락세를 맞아서 했었거든요. 네. 조선주들의 어떤 펀더멘탈이 뭐 문제가 생겼다 뭐 이거는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어떤 뭐 차익 실현이 또 많고요.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그 작년 말에 그 조선주들이 수주가 좀 감소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유지될 거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킨 부분이 오늘 좀 조선주들의 급락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올해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 통계 자료를 봤을 때, 그리고 여러 리서치 자료를 봤을 때, 조선주들이 아주 급속도로의 수주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점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신뢰가 높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뭐 실적도 점진 상승할 걸로 보기 때문에, 나쁘게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라는 게 그동안 많이 상승을 하면 조정을 받기 마련이죠. 25,000원에서 35,000원까지 한 달여 시간 동안 급등을 하고 나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니까, 만약에 21선을 좀 이탈하게 되면, 21선이 좀 얼마이냐라면, 31,150원 정도 있거든요. 밀려 내려오면 3만원의 지지 여부, 그리고 3만원 약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작년 11월 달에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또 지지선 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선 이탈했다고 해서 하향 이탈했다고 해서 매도하시기보다는 21선 오히려 21선을 하향 이탈하면은 저가 매수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매수를 좀 기다리는 구간이니까 오히려 좀 더 조정을 받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추격 매도 하시기보다는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 시점을 본다라면은 지금 계속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4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올라갔을 때 얘기인데요. 중기적으로 보면 뭐 4만원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뭐 종합지수 뭐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뭐 3,000포인트 간다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뭐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급락했을 때 매도를 따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기다리시는 전략,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4만 원 정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고점 라인이죠. 35,000원, 36,000원, 최근에 고점 라인 정도에서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YJB5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조선선제를 7,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마 가격을 잘못 써주신 것 같아요. 7,500원에 20%라고 하시는데요. 손실이 많아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시는데 아마 가격을 잘못 써주셨나 봐요. 네. 네. 일단 뭐 손실이 많은 거를 가정하에서 네, 전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예. 글쎄요, 선호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가격이 75,000원이겠죠. 예, 75,000원일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조선선제는 상장했을 때 당시를 보면은 상당히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가격을 보면은 제가 기억도 안 납니다. 이게 보면 대략 뭐 3,000원대로 기억이 나는데 5,000원대군요. 5,000원에서 20만 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상장하고서 계속 점상한가 랠리, 뭐 상한가 급등을 보였다가 최근의 움직임은 이제 4만 원까지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움직임이 이 고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지금 4만 원대는 그다지 뭐 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반등이 어떻게 나올지는 상당히 수급적으로도 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답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47,500원까지 좀 하락한 거에 따른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일단 21선이 5만 원 위치에 있거든요. 반등 나오면은 대략 5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 오면은 일단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판단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75,000원이었을 때를 가정하고 저희가 상담을 드렸습니다. 175,000원은 아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투개미님 관심 종목 모두 알아봤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모두 맞춰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게시판에도 남겨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우선적으로 상담을 드리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전투개미님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강의 내용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번호 활짝 열려있고요. 와글와글 게시판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이곳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다시 돌아오신 첫 시간이었는데요. 강의해주시고요.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수요일입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이 오시는데요. 전장석 센터장의 실전투자 바이블 강의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강의 또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